안녕하세요. 맹문입니다. 자, 일단 오늘 하루 동안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골스 도로공사 마인승 예상대로 들어왔고, 일단은 이제 냉문픽으로 내일 해외 축구 냉문픽으로 맨시티 오버를 가놓은 상태죠. 일단 이제 승률을 조금 회복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죠. 내일 느바 아침에 이제 워싱턴 경기와 이제 클리블랜드 경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8시 경에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라인업을 부르고 갈 수가 없는 경기죠. 그리고 배당 대비 메리트가 그렇게 없어 보여서, 일단 그 경기를 굳이 맨시티 오버 이 픽이랑 묶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회차 바뀌는 느바 경기에 대해서만 제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론토랑 이제 덴버인데, 지금 덴버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팀이라고 볼 수 없는 팀들에게 패배를 했다. 지난 경기에서는 요키치가 굉장히 트리플 더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패를 떠안았죠. 그러니까 이제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 했던 경기에서 덴버가 굉장한 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랑전에서 이제 끊겼다.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도 또 이제 트리플 더블을 했음에도 다시 연패를 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덴버가 원정으로 이어지는 점, 그리고 이제 토론토가 최근에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제 이 팀의 라인업이라든지 그 팀의 선수들의 재능의 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덴버가 이제 머레이 선수가 결장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덴버의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어서 덴버가 굉장히 좋은 배당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토론토 원정이 쉬운 건 아니니까, 덴버 입장에서도 이 경기에서 어떤 이제 기조로 이 경기를 임할 것인지라고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저는 토론토의 홈인 점은 무시할 수 없으나, 자, 이렇게 덴버가 중하위권 팀들에게 이렇게 대주듯이 이렇게 경기를 내줘놓고, 자, 토론토 원정 가서 잡아낸다? 이런 분위기에서 연패를 탈출한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덴버 선수들이 강팀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지금 지금까지의 우리 덴버를 생각하면은 이런 배당을 당연히 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를 생각해서 토론토 원정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토론토 선수들의 사이즈라든지 수비력이라든지 홈에서의 야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머레이 선수가 나온다고 가정할 시 좀 더 승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언어버 기준점 대비 저는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덴버가 수비가 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토론토도 홈에서 굉장히 덴버를 공격적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아무리 토론토가 홈에서 수비력이 좋다고 해도 덴버의 공격력을 억제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치고 받고 하는 경기 속에서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 자, 뉴올리언스랑 이제 레이커스인데, 지난 맞대결에서는 레이커스가 비교적 쉽게 이제 뉴올리언스를 잡아냈었죠.
일단 이제 뉴올리언스가 잘하는 부분들은 현재 뭐 레이커스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지난 경기에서 제가 제 생각과는 반대로 이제 레이커스를 갔는데 그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좀 문제점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 결국에는 러셀은 슛감이 잘 터지는 날에는 뭐 막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경기에서 전반에서 러셀이 야투가 터지고 후반에서는 그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잘 못했죠. 결국에는 러셀은 포인트 가드로 쓰기에는 좀 볼의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볼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르브론 제임스가 빠져있는 부분의 공백이 그대로 나타났죠. 그리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데이비스 선수의 그 소극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레이커스를 사망으로 이끌었다. 그 뉴올리언스도 최근에 그 리그 초반에는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과 더불어 경기 뭐 리그에서 1위도 잠깐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승률이 좋았으나 계속적으로 이제 꼬라박는 모습. 그래서 이제 두 팀이 이제 33승 35패로 이제 풀인을 다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뉴욕이 포틀랜드를 뭐 잡아낸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 경기가 레이커스가 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 뉴올리언스 그 라인업 구조를 봤을 때 결국에 선발보다는 벤치 자원들이 약한 상태고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뭐 잉그레 선수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잉그레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또 레이커스 쪽으로 좀 더 경기가 몰릴 것이고 배당이 그러니까 그 배팅이 몰릴 것이고 물론 이제 잉그레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이 경기는 레이커스 쪽이 유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벤치 자원의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수비력에 대해서는 이제 뉴올리언스도 홈에서 괜찮은 편이고 야투도 홈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경기가 레이커스 쪽으로 봐야 되는 경기 같아요. 레이커스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긴 팀이 굉장히 이제 프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유리해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뭐 프린으로 지금 경기를 갈 만한 경기력을 하고 있느냐고 이제 따져봤을 때 저는 레이커스의 뎁스, 그러니까 레이커스의 뎁스, 잉글 선수와 이제 맥컬런 선수, 발렌시노스 선수가 뛰는 구간에서는 펠리컨스가 비빌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자원들의 어떤 이제 퀄리티라든지 벤치 자원에서의 그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레이커스가 나은 면이 있다. 레이커스 가볼만 해요.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서로 간에 약간의 기준점 대비 저는 언더 쪽으로 서로 간에 이제 윙 자원들의 수비력을 이제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팅팅거리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한 접전 속에 언더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제 샌안토니오는 이제 올랜도인데, 자, 이 경기를 봤을 때, 자, 후반에는 이제 경기 이제, 그러니까 시즌 막판에는 의사와 능력이 중요하죠. 의사와 능력. 자, 의사는 이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의사, 그리고 능력은 마찬가지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사와 능력이 둘 다 있으면 당연히 이기는 거고, 의사와 능력 중에 하나가 없으면 질 수도 있는 거죠, 경기를. 자, 근데 이제 샌안토니오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의사와 능력이 좀 부족한 팀이죠. 올챙이도 마찬가지죠. 뭐 의사는 있을지 모르나 능력이 부족한 팀이죠. 자, 그래서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자,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올챙이가 저배당을 받은 이유는 뭐 트레 존스라든지 뭐 브레넘이라든지 랭포드 선수, 소찬 선수와 이제 켈든 존슨 선수까지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결장자가 많다는 부분 때문에 와그너 선수를 제외한 뭐 나머지 선수들이 나온다고 예상하는 가정에서 이런 배당이 책정이 됐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올챙이도 뭐 탱킹을 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시점이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부담 없는 뭐 프린에서 뭐
프린을 뭐 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그 정도 이제 위치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올챙이의 지금 동기부 시즌에 그 남은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는 사실 뭐 크게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어떤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올챙이가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 지금 이 샌안토니오의 남은 선수들 이제 라인업의 남은 선수들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자 켈른 존슨이랑 소차 선수 이제 윙 자원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선수들의 재능의 합에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제 어차피 이제 두 팀 다 뭐 조직력이라는 것은 실종된 상태고 개인의 능력으로 이제 득점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인의 능력 그리고 개인의 이제 개인의 능력치를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이 재능의 합이 올챙이가 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는 올챙이 승과 마인까지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기준점은 저는 당연히 언더로 가야죠. 사랑 홈에서 주전들이 결정한다. 언더로 볼게요. 자,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이제 브루클린을 상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제 브루클린도 그 반대로 가기가 이제 굉장히 껄끄러운 팀이 됐죠. 이 경기를 지켜보자면은 뭐 개개인의 능력, 그러니까 수비적인 능력도 굉장히 괜찮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볼이 잘 돌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강팀을 상대로도 굉장히 잘 비비거나 이제 역배를 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아무리 지금 이제 네츠가 뭐 어빙 선수와 이제 듀란트 선수가 나감으로 해서 전력이 약화됐다고 이제 하지만, 반대로 까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네츠의 벤치 사원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접근했을 때,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오클라호마도 경기력이 좋은 편이죠. 홈에서의 특히 야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조시 기디가 조금 이제 경기를 보는 눈이 좀 더 깊어졌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를 보좌를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결장자 이제 이 말라깽이 포쿠셉스키 이 선수가 없긴 한데, 이 선수는 옛날부터 뭐 시즌 아웃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나머지 선수들 다 풀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아무리 이제 뭐 네츠라고 해도 지금 뭐 네츠의 그 라인업의 선수들이 개인 수비가 좋다고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3점슛은 막을 수가 없어요. 3점슛은 그날의 이제 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수비가 좋다고 해도 이제 스크린을 받고 던지는 3점슛이라든지 선수들끼리 이제 볼을 돌리다가 외곽에서 찬스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그 3점슛을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오클의 홈에서의 야투 플러스 최근에 네츠의 공격적인 흐름, 이걸 봤을 때는 저는 1순위는 오바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 2순위로 이제 승패를 따지게 되면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공격적인 흐름이 좋고 수비적인 흐름도 괜찮은 네츠 쪽으로, 프렌 쪽으로 일단 이제 개인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고 또 외곽적인 부분에서 전혀 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브루클린 역배나 프렌을 생각할 수 있는 경기죠. 자 피닉스와 이제 미러키인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골스를 가면서 피닉스에 대해서 수비적으로 강팀이 아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 나왔죠. 그런 모습들이 골스의 그 외곽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골밑 돌파도 많이 허용하는 모습. 결국엔 이 에이튼이라는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높이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이튼 선수가 수비를 못하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대학 시절에 그 에이튼 선수의 그 드래프트 되기 전에 에이튼의 그 평가에 비해서는 수비의 문제를 많이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수비에서 좀 적극적인 모습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에이튼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피닉스의 계륵 같은 존재인데, 물론 이제 부커 선수는 뭐 여전히 뭐 어느 정도 어떤 선수가 매치업을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능력 그리고 자기의 그 밥값은 분명히 한 선수라고 보고, 이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이제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이제 뭐 쿤보를 만약에 이제 미러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이제 부덴홀저 감독의 성향이라면 내일 경기에서 굳이 쿤보를 갈아 넣어서 뭐 이 승리를 가져간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굳이 뭐 쿤보 플러스 뭐 할러데이나 이런 선수들,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들, 미들턴이나 이런 선수들을 결장시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고 보고, 일단 저는 이 경기는 만약에 자 쿤보만 결정한다,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 경기도 제가 예측을 해서 맞췄는데, 자 쿤보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프렌 쪽으로 본다고 했죠. 하지만 프렌 쿤보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오바 쪽을 봤었죠. 자 그러면 내 경기에서 자 저는 쿤보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시 저는 오바로 볼게요. 오늘은 이제 쿤보가 나오면 이제 오바로 봤는데, 내일 경기에서 쿤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지 저는 오바로 보고, 자 그럼 이제 쿤보 플러스 만약에 할러데이나 아니면은 미들턴 오바는 패스. 쿤보 플러스 할러데이나 뭐 미들턴이 같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득점에 굉장히 가뭄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피닉스를 믿고 오바를 갈 수는 없죠. 물론 피닉스가 수비가 뭐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부커나 이제 에이튼에게 좀 많이 의존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수비형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 브루 로페즈라든지 뭐 할러데이가 많이 출전한다면 그 할러데이에게 막히게 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콤보만 안 나오면은 저는 오바, 그리고 콤보 플러스 할러데이나 미들턴이 결정한다, 저는 팅팅거린다고 봐서 오바를 패스하고 굳이 언더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패로 접근을 하자면 저는 이 경기는 결국에는 피닉스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콤보가 결정할 시 피닉스 승 쪽, 그러니까 프렌과 승 쪽으로 볼게요. 자 이제 포틀랜드랑 이제 뉴욕인데, 포틀랜드가 뭐 지난 경기에서 뭐 기대와 다르게 이제 뭐 뉴올리언스에게 초반부터 학살을 당하는 모습,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죠. 그리고 내일 경기에서 이제 GTD로 이제 릴라드 선수가 걸려 있다. 일단 자 릴라드가 나오던 나오지 않던 저는 뭐 마인이든 뭐 승이든 뭐 이거는 팀의 어떤 구조 자체가 브런스 선수가 분명히 뭐 나오지 않을 거 가능성이 높지만, 브런스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 팀의 이제 지금 구조 자체가 포틀랜드 홈이라고 해서 야투가 터진다고 어느 정도 터진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도 이거는 뉴욕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 승으로 보고 어노볼 기준점은 오버로 볼게요. 포틀랜드 어느 정도 이제 홈에서 야투는 가져가겠죠. 가져가지만 뉴욕도 그 이상으로 가져가는, 포틀랜드의 뭐 타이블 선수만 있다고 해서 사실 포틀랜드의 수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너키치의 내절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뉴욕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누바 분석 마무리하고,
일단 오늘 경기 그 새벽에 그 맨시티 경기 2.5 오버를 가놓은 상태고, 그 경기가 1차전에 제가 맨시티 오버를 갔다가 사망을 했었죠. 그 맨시티가 좀 소극적인 그 올돌리 운영으로 인해서 어, 원정에서 뭐 사실 뭐 그 경기에서 이제 오버가 날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물론 저는 오버를 베팅을 했었지만 그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오버가 날 만한 경기 내용은 사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일 경기에서 만약에 전반에 한 골 이상만 터져준다면 저는 그 지고 있는 팀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뒷공간이 많이 열리면서 치고받는 경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5 오버를 응원을 하고, 느바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똑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8시경에 제가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으면 맹분픽으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 방송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제가 최근에 승률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승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